자, 앞서까지 내용이 하이드로제닉이었거든요. 하이드로제닉의 뜻은 전자가 하나. 근데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many electron atom입니다. many electron atom. many 한자말로 다 이렇게 쓰는데 몇 개부터 many? 두 개. 그래서 전자가 두 개 이상 있는 원자들을 이제 다전자 원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다전자 원자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게 누구겠습니까? 다전자 원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. 여기에 있는 이제 힐륨이 되겠죠. 그래서 힐륨은 이런 식으로 원자핵 하나에 전자가 두 개. 그럼 이때 서로 간의 거리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거리 변수가 하나, 둘, 세 개가 있어야 될 거다. 이런 말이지. 알겠죠? 자, 이럴 때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력, 상호작용이 나타날 거고 이 보라색으로 쓴 건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겠구나. 자,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인력도 나타나고 청력도 나타난다면 인력도 나타나고 청력도 나타난다면 뭐를 규정해 볼 수 있겠어요? 인력도 나타나고 청력도 나타나면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? 바로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?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를 이들 입자의 쿨롱 상호작용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쿨롱 상호작용 어떻게 표현해요? 상수분해, 거리분의 전하량 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. 그래서 거리를 각각 R1, R2, R12 라고 했으니까 거리분의 전하량 곱을 해주면 되는데 핵 전하량은 2고 전자 전하량 크기는 1이니까 각각 요런 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. 아시겠죠? 크게 어렵지 않죠? 그래서 이때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요거는 인력 상호작용에 대한 위치 에너지일 거고요. 이렇게 플러스가 붙은 건 청력 상호작용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저 힐륨이라고 하는 다전자 원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이런 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. 그런데 이때에는 더 이상의 계산이 불가능합니다. 수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예를 좀 더 계산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물리적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느냐? 기가 막히게도 더 이상의 계산 진행은 불가능합니다. 아이 신기해. 아이 신기해. 왜 그러냐? 잠시만요. 이게 썰렁하지. 히터를 틀었는데 좀 도움 다시 게. 자, 그래서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한데 요거는 내가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나? 뚜리보디 프라블렘. 요 얘기는 뭐 저기 뭐 물리 시간에도 들어본 적 있죠? 이게 뭐냐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세 개 이상 입자 간 현상. 이런 걸 이제 뭐 보통 뭉뚱그려 가지고 뚜리바디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돼버리면 계산을 통한 예상이 가능하다 그래요? 불가능하다 그래요? 불가능하다고 하죠. 특히나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요 놈입니다. 이 전자 간의 상대적인 거리가 가까울 때는 청력이 굉장히 크겠지만 멀 때는 또 청력이 굉장히 작아지겠죠. 근데 이 둘 전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가까울지 뭐 커질지 이걸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된다? 저런 식의 고전역학적인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논리를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.
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근사적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. 근사적 모델. 누구에 대해서? 저기에 있는 저기에 있는 저 다존자 원자들에 대해서. 그럼 어떻게 근사적 모델을 만드느냐? 요렇게. 어차피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.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까? 이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까? 바로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여기에 있는 이 위치 에너지를 실험적으로 측정한 거야. 그래서 계산이 아니라 측정을 통해서 그냥 알아내는 거지. 알겠죠?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한다? 이 측정된 위치 에너지를 새롭게 요런 수식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. 요런 모습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, 첫 번째, 여기서는 있었던 요소인데 여기서는 뿅 사라진 요소가 있죠. 바로 R12. 어차피 이건 측정됐으니까 이건 틀릴 리가 있어요. 이건 뭐 정확한,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진 거예요. 실험적으로 측정됐다면 이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 모델을 맞추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모델 속에서는 바로 전자고 전자 간의 청력이 없는 새로운 다전자 모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이때 청력을 없애는 만큼 그 녀석의 핵전하량이 2+에서 새로운 핵전하량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. 어디까지나 뭘 설명할 수 있도록? 측정된 물리량을 설명할 수 있도록. 아시겠죠? 그래서 그 핵전하가 새롭게 재조정되는데 보통은 그냥 무조건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. 원래 2에서 1.688로 바뀐 거죠. 아시겠죠? 이런 식으로 등장한 개념을 가지고 다전자 모델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이때 의 1.688 등을 뭐라고 부른다? Z 이펙티브 라고 하는 것이에요. 자, Z 이펙티브 우리말 Z 이펙티브 원래 말은 뭐예요? Effective Nuclear Charge, 우리말 번역은 그 유명한 유핵전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Z 이펙티브 요거를 알아내기 위한 이론적, 실험적 방법들이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놨다 이런 말이에요. 이론적 방법 중에는 뭐 하트리 폭 메소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셀프 컨시스턴트 뭐 필드 메소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 이론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그 코딩 연산에 뭐냐면은 매여 있습니다. 그래서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. 이게 코딩을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켜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, 내가 또 무식한 또 실험화학 하던 사람이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. 알겠어요? 이런 건 나중에 이론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고. 근데 이제 이 유핵전하를 그렇게 계산을 통해 알아낼 수도 있지만,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험 데이터로부터 이 유핵전하를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, 실험적으로 어떻게 알아내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이때 시거마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쉴딩 팩터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. 쓸 때 시그마라고 쓰고, 우리말 번역은 쉴딩 팩터, 우리말 번역은 가림 인자입니다. 자, 쉴드의 뜻이 뭐예요? 쉴드.
쉴드 가장 뭐 기초적인 뜻은 방패잖아요. 방패 가지고 뭐해요? 적의 공격을 막는 거잖아요.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자 간 청력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핵전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자 간 청력에 의해서 핵전하가 가리워졌다라는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온 말이 쉴딩 팩터인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Z 빼기 Z 이펙티브 되겠습니다. 바로 원래의 원자 번호에서 유효액자나의 차이, 요거를 쉴딩 팩터라고 하죠.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금의 저 힐륨의 경우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. 힐륨의 원자 번호 얼마? 2. 그 다음에 유효액자나 얼마? 1.688 해주시면 대략 0.3 정도의 값이 나타나는데 요걸 이 시스템에서의 가림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지. 그리고 이 가림인자의 뜻은 뭐겠어요? 가림인자의 의미는 바로 전자 간 그 다전자 원자 내에서 전자 간 청력의 영향, 이런 걸 얘기해주는 수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있다. 오케이, 됐다. 자, 이 유효액전하와 관련해서 몇몇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거와 관련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실험적으로 얘를 접근할 수 있다고 했었죠. 그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어요.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일은 수업이 없어야겠죠. 여러분 학교를 일찍 들어가야 돼서 내일은 수업 없으니까 학교 갔다가 오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오죠. 다음 주 토요일은 오죠.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되었다. 그럼 여기까지. 다음 시간 만나요. 안녕.